보신 것처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파장을 외교안보팀 차정승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북한군이 이제 도네츠크 지역에 파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반대로 또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북한 포탄 수백만 발이 전해진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군 병력까지 파견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핵심 요충지인 도네츠크 재건을 위해 건설 인력이 가는 건데 일반 노동자가 아닌 공병부대 소속의 현역 장병들이 말 그대로 파병된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병부대를 해외에 파병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해봤는데 이 전시가 아닌 이 평시인 국가들에 가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쿠웨이트에서 근무했던 류현우 전 북한 대사대리는 남강 건설회사 소속으로 파견된 공병부대 장병이 쿠웨이트나 아랍에미리트에 각각 700명 정도가 있었고 인접국인 카타르에는 1000명 가까이 파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 파병되는 건 본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군사 자동 개입에 또 가까운 국로 조약 체결과 맞물려서 이 군사적 움직임으로 곧바로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부상병들이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치료를 받는다, 의료 진료를 받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하필은 왜 이렇게 먼 극동 지역에 오는 겁니까? 네. 원산에는 북한이 대외 선전에 적극 활용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 러시아 극동에서 이동하기에 그렇게까지 불편한 곳은 아닙니다. 만약 북한 계획대로 푸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의료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선전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여기에 러시아인 관광을 유치하거나 또 개발 지원을 받는 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푸틴이 늦게 오면서 이 방문이 무산됐다는 건데 북러가 상당히 밀착하는 것 같습니다만 속내는 조금 달라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그런 정황들 또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은 애초 군사 원조 부분을 다소 좀 두루뭉술하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회담 이튿날 서둘러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조약 전문째 공개를 하면서 동맹 선전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 푸틴의 지각 자체가 또 일정과 의전 등을 놓고 양측이 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자, 우리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살상과 비살상 모두를 포함해 여러 옵션이 가능하다. 여러 옵션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지뢰 제거 장비나 도하용 차량부터요. 이미 미국에 보내고 있는 155mm 포탄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로 이미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수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다만 정부는 아직 재검토 단계라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여지를 둔 셈이네요. 네. 자, 북한이 오늘도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3번째인데 공개된 것만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네, 계속 이렇게 보도 전해드리니까 저희도 놀랄 순간이 오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단순 침범, 군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어떤 도발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북한이 중부전선은 수킬로에 걸쳐서 수백 명이 지뢰 매설과 방벽 쌓기에 투입된 상황인데 또 침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다 확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전에 보면 북한이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한번 살펴보다가 또 도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허를 찔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